오늘의 강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노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주임법 대항력 2편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주임법의 핵심은 임차인에게 대항력의 부여라고 했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획득합니다. 대항력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소유자 손오공 매매 3억, 20년 1월 은행 대출 근저당 설정 1억, 20년 3월 사오정 임대차 계약 전세 2억, 22년 5월 저팔계 매수 3억 2천. 이때 사오정은 저팔계에게 대항력이 있을까요? 주임법상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당연히 대항력이 있습니다. 저팔계는 대출을 승계받고 임차인을 안고 산다면 손오공에게 2천만 원만 주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사오정에게 2억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반면 22년 5월 매매가 아닌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사오정은 저팔계에게 대항력이 없습니다. 경매에서의 임차인의 대항력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이냐 후순위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순위는 대항력이 있고 후순위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 경매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은행 근저당입니다. 이보다 후순위인 사오정은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는 왜일까요? 이는 불측의 손해이론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은행은 손오공에게 매매가 3억 주택에 1억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이때 은행은 3억 주택에 1억 대출은 경매로 넘어가도 회수 가능한 수준이라서 대출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늦게 들어온 2억 전세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다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여 2억 8천이 시세라면 어떻게 될까요? 낙찰자는 1순위 배당권자 은행 1억과 임차인 전세금 2억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총 3억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시세 2억 8천 주택을 3억에 사는 사람이 없으므로 경매는 계속 유찰되어 낙찰자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은행은 대출금 1억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보다 늦은 임차인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은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는 경매에서만 해당합니다. 일반 매매에서는 앞에 무슨 권리가 있던 주민등록만 마쳤다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임법상 대항력과 경매 대항력은 다릅니다. 앞으로 저희는 경매를 공부하므로 이 유튜브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대항력은 경매 대항력을 의미합니다. 경매에서의 대항력은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판별합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며 대항력이 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은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라 하며 대항력이 없습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을 배당받든 못 받든 상관없이 낙찰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가 먼저 설정된 주택에 임차할 경우는 주의를 요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은 무조건 안전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경매 진행 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전액 낙찰자 인수입니다.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을 받고 만약 배당으로 충족되지 않은 보증금이 있다면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이처럼 대출이 없는 주택을 임차해야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항력 발생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은 5월 15일 이사를 하고 오전 9시에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같은 날 소유자는 오후 3시경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키고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을까요? 주임법은 대항력 발생 시점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다음 날 0시입니다. 이 경우는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이 16일 0시이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만약을 대비하여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 말소기준 권리보다 일찍 주민등록한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 있으며 경매로 낙찰 시 임차인이 배당 요구 안 했으면 낙찰자 전액 인수, 배당 요구했어도 미배당금 낙찰자 인수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게 주민등록한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 없으며 경매로 소멸하며 낙찰자가 인수하는 보증금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찰자는 선순위 임차인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초가 부실한 고수는 없습니다.